오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운동을 해볼까? 아,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 노력은 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간단한 운동이라도 따라해 보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다들 제가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밥도 한 공기도 채 안 먹어요. 반찬도 이거밖에 안 먹고요. 오랫동안 식단을 조절하고 있지만 체중은 도통 줄어들질 않습니다. 결혼 후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고 좀 키웠다 싶었는데 또 동생 생겨서 임신하고 남편도 내조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정신없고 바쁠 때는 간단하고 편하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배달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100kg가 넘더라고요. 대책 없이 불어난 뱃살이 걱정입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슬아 씨. 오전부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습니다. 다이어트 검색하고 있어요. 내 몸에 맞게 따라할 만한 운동이 있는지 매일 아침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 늘씬했던 체형이 바뀌는 동안 마냥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라는데요. 무작정 굶어도 봤고요. 에어로빅 헬스 수영장도 끊어봤고요. 간헐적 단식도 해봤고 원푸드 음식 하나만 먹는 것도 해봤고 약도 먹어보고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운동을 해볼까? 아,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 노력은 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간단한 운동이라도 따라해 보는데요. 아이고 다리야. 아우 내 다리. 아.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을 호소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이겨내질 못해서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철심 수술 받고 병원에 이제 2달 넘게 입원해 있었었거든요. 1년 후에 이제 병원에서 철심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염이 생겨서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게다가 병원에서 내장 지방이 많다고 혈당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당뇨라서 굶을 수도 없고요. 관절염 때문에 발목이 아파서 운동도 심하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108kg,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허리 둘레는 약 50인치로 초고도 비만인 상태입니다. 혈당도 높아져 당뇨까지 진단받았는데요. 아, 지금 요즘에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당뇨 때문에 힘든데 더 많이 안 좋아져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합병증까지 올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요즘 이슬아 씨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밥을 먹자. 이른바 한 접시 다이어트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는 한눈에도 적어 보이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다들 제가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밥도 한 공기도 채 안 먹어요. 반찬도 이거밖에 안 먹고요. 오랫동안 식단을 조절하고 있지만 체중은 도통 줄어들질 않습니다. 남들은 살도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뭘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2, 3kg 빠졌다 싶어도 또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찌고 계속 악순환 반복이에요. 치우자. 식사를 마친 이슬아 씨. 조금 먹었으니까 귤 하나 먹어볼까?
예전 같았으면 달달한 간식을 찾았다면 지금은 건강을 위해 과일로 입가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살은 불어나기만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지켜봤더니 종일 눕거나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운동이나 식사 때를 제외하면 자세에 변화가 없는 그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살이 찌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지탱하는 다리는 부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너무너무 아파요. 만사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걷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뭘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질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이슬아 씨. 어떻게 해야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고도비만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 또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 위험군에 해당돼서 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안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네. 싶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례자 이슬아 씨는 BMI라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질환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비만은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사진에 그냥 갸름하게 나오고 싶고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살이자분도요. 살이 찐 것뿐만 아니라 관절염에 당뇨의 위험까지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도요.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일반인보다 비만한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요. 다이어트 성공률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군 중에 고도 비만 환자, 그러니까 BMI가 한 30에서 35 수준에 이르는 환자인데요. 네. 이 실험군에 있어서요. 남자 210명, 여자 124명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남자하고 여자 비교했을 때 네네. 여자보다 남자가 운동량도 많고 맞아. 또 음식 먹는 것도 좀 잘 참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여성분들이 왠지 좀 디저트를 더 많이 드실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남자들은 한 절반 정도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저도 뭐 다이어트 많이 해봤지만 다이어트는 요요 때문에 또 이게 맞아. 끝까지 성공이냐 실패냐가 잘 안 나오는데 결국 실패예요. 성공률 낮다고 봅니다. 한 10명 중 3명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요. 단 한 명씩입니다. 예, 남자 210명 가운데 성공자는 단 한 명이고요. 여자도 124명 가운데 성공자 한 명뿐입니다. 아 좋아. 이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인 경우엔 더욱 심각합니다. 남자 1290명 가운데 한 명이고요. 여자는 677명 중 한 명이 불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TV에서 보면은요 다들 살을 쉽게 빼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성공해서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네요. 체중의 약 5%가 감량한 상태의 사람인 경우에는요. 2년 내 원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53%입니다. 아이고. 5년 이내는요. 무려 78%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어서요. 다이어트 및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실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는 평균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 진짜 살 빼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도 한 9kg 살 뺐었는데요. 13kg가 다시 쪘어요. 아, 요요. 요요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도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만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도대체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눈여겨본 질환은 바로 당뇨예요. 아. 현재 이슬아 씨는 먹는 양을 줄이셨다고 하지만 단순 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 과일 위주의 섭취를 하고 있고요. 당뇨 위험군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만은 몸속에 염증 물질을 생성하고 혈관 건강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특히 저는 이슬아 씨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당 독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당독소요? 당독소는 조금 생소한데요, 제가. 근데 독소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이거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당독소란 말 그대로 당에 기인한 독소로 혈액 속 과잉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생기는 건데요. 학술적인 명칭은 체중 당화산물입니다. 이슬아 씨처럼 혈당이 높을 경우 당독소가 쉽게 생성될 수 있고요. 또 이 당독소가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 껌이 바닥에 눌러붙은 것처럼 쉽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더불어 전신질환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아 씨의 당 독소 수치를 검사해봤습니다. 오. 당 독소는 수치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네. 이슬아 씨는 4단계 경계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4단계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당 독소가 이슬아 씨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먼저 당 독소 수치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